소상인과 대형업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은 없을까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고민의 협의의 결과 서서히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대형업체와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통을 가능케 하는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중재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유통업계의 변화와 실천, 과연 그들이 찾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의왕시 부곡 전통시장의 한 사무실.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동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부곡 전통시장 상인대학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첫 개강을 한 상인대학은 50일에 걸쳐 상인의식과 마케팅, 고객감동 친절 서비스, 시장과 점포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손님 응대 또는 진열, 어떻게 진열 디스플레이를 잘하면은 손님들이 좋아하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잘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상인대학을 통해 의왕시는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좀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 청년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지원을 받아야 우리 돈으로는 뭐 해결 못하니까. 이제 우리들이 몰랐던 뭐 마케팅 같은 걸 배우고 뭐 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더 좋은 시장 선진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러고서 그 상인대학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또 교육 자체도 참 열심히들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지식이 업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의왕시 소상인들의 일터인 부곡 도깨비 시장을 찾았습니다. 얘를 가는 게 얘예요. 얼마야? 15,000원 똑같아요. 의왕시의 유명한 전통시장. 사람들은 이곳을 부곡 도깨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이제는 우리가 그 동네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는 요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보따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셔서 그걸 가서 이제는 팔고 저기를 하면서 낮에 다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 장사가.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는 또 불이 없으니까 다들 이제는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는 반짝 사람들이 모였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깨비라고 이름을 친 것 같아요. 모두가 가족 같고 친구 같은 분위기. 그것이 바로 시장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이곳 도깨비 시장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며 시장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첫째는 난감해 하면서도 큰일이다. 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모여서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상인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혹시 뭐 이게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이 시장이 없어질 거다. 이런 우려까지.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의왕시는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형 유통점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와 협의회를 끊임없이 개최했고 그 결과 상생협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확정하고 영업 제한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장 상인들 역시 파격적인 양보를 했습니다. 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왕 시민들의 동참 역시 더해졌습니다. 쇼핑을 하고자 방문을 하시는 고객님들에게 괜한 마트 휴무일날 방문을 하셔서 헛걸음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시장에 방문해서 쇼핑을 하시면
고객님들 불편도 줄일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곡시장 역시 발빠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상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작은 바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원산지를 만약에 국산인데 중국산을 했다든가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했을 때는 허위 표기인 거잖아요. 작업을 해서 큰 덩어리가 있는데 반만 잘라서 썼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냉장고에다가 반을 랩핑해서 넣어놔야 되잖아요. 보관 방법이 그런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죠. 보관 방법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몰랐던 거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네요. 교육은 상인들도 받아보겠지만 교육은 다 좋은 것 같아. 맞아, 받아볼만 하고 발전도 할 수가 이런 계기가 되고 나만 혼자 그런 독단적인 장사보다 여러 사람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건 가지고는 그래도 이게 상당히 잘 이게 디스플레이 이런 게 잘 돼 있는 편이 시장에 또한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상인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보면 이제 큰 바구니에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있으면서 몇 개씩 골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따로따로 담아서 이제 바로 가질 수 있게 이제 상인대학에서 배운 거. 예. 상품들 배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객들이 보기에도 눈에 잘 띄게 이제 잘 이게 배열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사이즈로 포장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코너나 위치도 좋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장사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점포들이 이제 개별 점포들을 쭉 보시면 점포 시설이나 또 이제 특히 이제 건물 자체도 많이 낡아 있고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고 간판도 이제 10년, 20년 된 상당히 오래된 옛날식의 그런 이제 간판을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변해가는 트렌드가 있는데 벌써 옛날식 느낌이 있다는 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차선 정도 이제 되는데 도로인데 이제 또 차들이 많이 이제 차량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쇼핑을 위해서 이제 항상 차들 피해서 이제 가야 되는 막 그런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점포들마다 또 이제 가게 바깥으로 이제 물건을 내놓고 진열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이제 그런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전반적으로 아마 좀 쇼핑 환경 자체를 이제 좀 고객들을 위해서 좀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마 이제 정비들을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상인분들이 이제 좀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 업체와 소상인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 끝에 만들어낸 다양한 상생 모델. 이에 의왕시는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상생을 뒷받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6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상인의 이제 사무실도 그걸 그런 것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주차장 문제도 염두를 좀 해두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해결책을 대안이라도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는 상인들과 속초의 중앙시장 등 우수 시장 벤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전문가로서 마인드를 가지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장의 상인 교육장 등 고객 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간판 일제 정비와 시장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곡시장의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간판. 이거 지금 손으로 그려서 스캔을 떠나? 이런 식으로 의왕시의 상생 활동에는 시민들의 참여도 있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직접 전통시장의 상점 간판을 디자인하고 홍보 조형물과 천막을 변화시키는 데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표시를 해서 이 가게의 업종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런 게 하나의 시장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 샘플
디테일 작업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란 건 분명히 사장님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그런 걸 그대로 이제 유지하시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또 어떻게 이제 더 개선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 게 그 부분에서 디테일이 가장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우수한 전통시장의 변화 모습을 답사해 벤치마킹하고 부곡 도깨비 시장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 끝에 새로운 간판은 탄생했습니다. 전시 오픈식이 끝나는 즉시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권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담도 이어지고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간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컬러와 가속성을 극대화한 글씨와 디자인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간판들. 젊은 감성이 더해져 재탄생한 간판들로 부곡 도깨비 시장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상인들과 대형마트는 물론 지역 주민까지 하나 되어 이루어낸 부곡 도깨비 시장 살리기. 이제 도깨비 시장은 의왕시를 넘어 전국의 명물이 될 내일을 기대합니다. 전통시장 사업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소통이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영감도 받고 또 꼭 필요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발굴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아이디어 회의할 때 또 진행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이후에 구현할 수 있는 실제 디자인을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상인분들이 학교로 오셔서 같이 워크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누구보다 반가운 것은 상인들. 보여줘. 잘 했는데. 인사에서도 원하는. 이게 저기 왕만두 이것도 괜찮네. 그걸 조금만 저렴해. 치킨입니다. 사부 치킨. 아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사실은 학생들이 하는 거라. 창의적이다. 그 장사하면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새로운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맨날 장사하면서 그 틀에 박혔던 그런 것보다는 진짜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 간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저기를 진짜 볼거리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왕시는 부곡 도깨비 시장의 추억을 되살린 복고풍 근대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부곡 지역을 철도 특구로 지정하고 인근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왕시에서는 롯데마트라는 대형마트와 그리고 도깨비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서로가 상생하면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쇠퇴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간판을 정비하거나 어닝 천막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거나 화장실을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의왕시에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우리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업체는 소상인과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그 열쇠를 찾기 위해 44년간 한 길을 걸어온 한 유통 전문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양한 수상으로 우수 기업임을 인정받고 있는 이 기업이 찾은 상생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공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공헌 2년 연속 선정, 동반성장지수 편의점 최초 우수 등급, 바로 사회 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외국 농산물의 유입으로 불어온 국산 농산물의 위기 속에
이들은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끼니를 때울 시간도 없이 분주한 일상. 짧은 시간 간편하게 줄임배를 채워주는 편의점 식품들이 효자노릇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기 상품은 도시락과 김밥. 이 유통업체는 지정 농장만도 전국에 31개, 14개 지방자치단체와의 MOU를 통해 농가 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곡하고 농수산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양곡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지금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프레시푸드, 즉 도시락이라든지 김밥, 주먹밥 같은 경우가 이 바쁜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상품으로 매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 같은 경우도 매년 한 30% 이상씩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양곡들, 국산 쌀들을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한 7개 프레시푸드를 전용으로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정이 양으로는 한 11만 톤 정도, 금액으로는 한 200억 이상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도시락, 김밥, 주먹밥으로 판매한 수량이 한 1억 7천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국민 1인당 한 4개 정도는 소비를 하신 꼴이 되죠. 전국 우수 농가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며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까지 다하는 일석삼조 효과. 이러한 상생협력은 농가뿐 아니라 중소협력사와도 이루어졌습니다.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맞춰 선보인 고유의 히트 상품들. 다른 데 가면 이런 우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순대랑 떡볶이랑 같이 있는 거는 여기서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찾는 것 같아요. 이는 모두에게 매출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신제품의 조수 떡볶이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저희가 발주했던 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초입에 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수요층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락 반응도 물론 유명 배우의 브랜드에 따라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도시락도 많이 있지만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매출이 더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그 핵심에는 늘 가맹사업자와 중소협력사가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과 상생의 길은 유통업체가 가진 인력을 통해 전문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GS25를 운영하는 신규 경영주 입문 과정은 GS25 점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운영, 점포 발주, 그리고 포스, 근무자 관리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업과정 마인드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업계 최초로 시행한 경영주 자문위원 제도. 이는 기존의 경영주가 신규 경영주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시스템으로 보다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매장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가 별로 없잖아요. 구운 네. 양파가 이것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빠졌으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서 넣어보시겠어요? 네. 아, 발주 요일이 여기가 네, 따로 있네요. 여기 보면 편의점을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의 특성을 많이들 모르세요. 그런 어려움들이나 저희가 그런 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본부 직원이 해당 점포에 파견돼 근무를 대신해주는 엔젤 서비스와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 등 보다 실질적이고 밀착된 케어를 통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발주가 월요일 날 오거든요. 편의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해 주니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 유통업체의 가치 철학은 체계적인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상품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선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신제품 선정에 한창인 유통업체의 사무실. 먼저 우수 상품 설명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함께할 협력사를 가려낸 후 엄격한 논의를 거쳐 최종 제품이 선정됩니다. 일단은 그 GS 리테일과 함께 같이 그 선정될 그런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관계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전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단은 파트너사로 먼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국민 생활 건강이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당사 기준에 맞는 환경위생센터에서 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햇삽 인증을 받은 회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상품이나 이렇게 제대로 국민한테 공급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검토하여 거기에 통과해야지만이 GS 리테일과 함께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된 제품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유통업체 고유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원가 절감을 위한 통합 구매와 상생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김혜자, 홍석천, 위대한 시리즈 등과 같은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는 협력업체의 매출 상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생산 공정 기술까지 중소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노하우를 무상으로 이전해 줌으로써 경쟁력 있는 상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는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D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 본사에서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과 아니면 그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요 상품의 품질력을 좀 높이는 목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반찬, 떡 등의 전통식품이나 신선도가 기본이 되는 조리식품의 경우 위생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은 물론 생산에서 품질 인증까지 중소업체나 소상인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합니다. 또한 편의점에 진열되는 모든 상품의 품질 검사를 대신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임직원과 동일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품이 안정적으로 출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저희 식품연구소에서는 중소 파트너사에게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이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품 기술 이전서를 통해서 저희 중소 파트너사들은 다양한 신상품 및 히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또한 식약처가 권장하고 있는 햇삽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위해 파트너사의 품질 관리팀과 협업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GS 리테일과 중소 파트너사들이 장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와 소상인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모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의 발굴, 그리고 소통의 창구로서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지자체의 노력. 이 모두가 모여 변화와 성장은 시작됩니다. 자사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 성장하는 내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유통상생의 내일 아닐까요?